이야기 바다의 풍덩 쫄깃쫄깃 알콩달콩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야기 보물창고인 민들레 우주선의 선장 조계양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 이야기 힐링이란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 은평구 관내에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찾아뵀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찾아뵙질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웠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요, 크라크라산의 비밀이란 책입니다. 이야기가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좀 이야기가 길다 보니까 내용을 좀 간추려서 4회차로 4번에 나누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라크라산의 비밀이란 책은요, 2013년도에 스튜디오 B 그 출판사에서 펴낸 책인데요. 작가는 바로 저 조계양입니다. 사실 제가 제 책을 이렇게 선정해서 들려드리는 건 좀 쑥스러운 일인데요. 그 요즘은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워낙 복잡하고 좀 그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저작권에 이제 걸리지 않는 책으로 고르다 보니까 제 책을 또 어쩔 수 없이 고르고 또 그걸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야 덕분에 또 제가 쓴 그 책으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 수가 있게 돼서 더 기쁘네요. 네. 이 크라크라산은요, 요정들이 사는 그 세상에 있다는 아주 가장 높은 산 이름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치자면 그 히말라야 산 같은 그런 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크라크라산 맨 꼭대기에는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비밀이 있대요. 글쎄, 사람 목숨은 물론이고 병이 들었거나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그런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신비한 마법의 샘물이 거기에 있다지 뭡니까? 그 마법의 샘에 누구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까지 가는 길이 없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런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이는 아직 아무도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책의 주인공인 마루가 이 마법의 샘을 찾으러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데요. 자, 어떤 이유일지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루는 요정버섯을 구하기 위해 로로와 함께 내봉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온 산속을 헤집고 다녀도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그런 버섯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로로, 좀 더 깊숙이 가보자. 마루와 로로는 그동안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아주 험한 벼랑 바위까지 올라오게 되었어요. 주변을 살펴보던 마루는 벼랑 바위 아래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리는 보랏빛이 벼랑바위 아래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루는 허리를 굽혀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끼 같은 것이 빛을 뿜으며 바위 위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요정버섯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마루는 로로의 손을 잡고 벼랑바위 아래로 내려가 다른 한 손으로 요정버섯을 잡으려고 손을 뻗쳤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닿았는데 왜 아무 감촉이 없지? 마루는 다시 한번 요정버섯 쪽으로 몸을 더 기울여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다가 한쪽 발이 균형을 잃는 바람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로로는 반사적으로 마루를 꽉 잡고 있던 손을
벼랑바위 위쪽으로 확 끌어올렸어요. 그와 동시에 이런 로로가 붙잡고 있던 소나무 가지가 그만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아! 로로! 마루와 로로는 벼랑바위 아래로 한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나무 열매를 따고 있던 푸릇푸릇 쪽 사람들은 갑자기 외마디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곧 이어 웬 남자아이와 이상하게 생긴 고철 깡통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심장이 멎는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마루와 로로 역시 푸르푸르 쪽 사람들처럼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어리둥절하던 푸르푸르 쪽 사람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마루와 로로를 족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을에 오게 되었지? 처음으로 이 마을에 들어온 인간 세상의 아이를 보고 족장이 물었습니다. 여긴 어디죠? 우린 분명 벼랑바위에서 버섯을 따다 떨어졌는데. 아니, 버섯을 따려고 그 위험한 벼랑바위까지 올라갔다고? 네,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요.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그 여종 버섯이 약이거든요. 아니, 여종 버섯은 우리 종족들한테만 보인다는 약초인데 어떻게... 마루의 말을 들은 푸르푸르 쪽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족장 역시 뭔가 이상한지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어요.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지? 매봉산 아래에 있는 원령 마을에서 살아요. 이 아이도 너희 종족이냐? 족장이 로로를 가리키며 묻자 마루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로봇 친구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숨결을 불어넣어서 만들면 이렇게 제 친구 로로처럼 뭐든지 살아나거든요. 그 말에 족장은 더욱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가 족장 옆으로 다가왔어요. 너는? 마루와 눈길이 마주친 그 아이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건 마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러지? 파틴카, 이 아이들을 아느냐? 네, 약초를 구하려고 숲에 나갔다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족장님. 이 아이에게 요정버섯을 네가 가르쳐 주었나? 파틴카가 대답하기도 전에 마루가 얼른 말했습니다. 돌에서만 자란다는 요정버섯은 어려서부터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지만요. 파틴카, 이 아이들 상처를 치료하도록 이슬람은 물로 씻긴 다음에 다시 데리고 오너라. 파틴카가 마루와 로로를 데리고 간 사이 족장은 보호막 전문가인 완비의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그 보호막에 이상은 없나? 어떻게 저 아이들이 우리 마을로 오게 되었지? 인간 세상의 아이가 말이야. 네, 꼼꼼히 분석해 봤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50m 이상 상공에서 공기가 급격하게 이동할 경우 아주 조그만 빈 공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운 좋게도 바로 그 공간을 통해 우리 마을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편 마루와 로로는 파틴카를 따라 마을 동쪽의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언덕 전체를 덮고 있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잎사귀에 열매라도 달린 것처럼 이슬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아주 신기한 나무였어요. 자기 마을의 수호목인 이슬나무라고 파틴카가 마루와 로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파틴카는 이슬나무 잎에서 흘러내린 물을 마루와 로로의 몸에 발라주었어요. 그러자
마루의 몸에 난 상처가 금방 아물었습니다. 또 여기저기 부딪혀서 쭈글쭈글 쭈그러진 로로의 몸도 쭉 펴졌어요. 그것을 본 마루는 이 이슬람 물을 할아버지에게 갖다 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할아버지도 금방 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틴카는 마루와 로로를 다시 족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인간들이 사는 것과는 다르단다. 정령들의 세상이지 이곳은. 우리의 율법대로 하자면 너희들은 이곳에 한 번 들어온 이상 영원히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단다. 족장이 푸릇푸릇 쪽의 율법에 대해 말하자 마루와 로로의 얼굴은 돌덩이처럼 굳어졌어요. 하지만 어린아이이고 또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것은 예외 조항에 속한다고 나와 있으니 보내주도록 하겠다. 그 말에 마루와 로로는 10년은 감수한 표정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파틴카, 더 늦기 전에 이 아이들을 바래다 주고 오너라. 네, 족장님. 마루는 병든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족장님. 우리 마을은 사람들이 도시로 다 떠나버려서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여긴 파틴카도 있고 또 신기한 이슬라무도 볼 수 있어서 좋은데 가끔 놀러 오면 안 될까요? 우리들은 인간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단다. 이 비밀을 지킨다는 약속을 한다면 내 허락하지.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엔 커다란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단다. 약속할게요. 더구나 우리 마을에는요, 저하고 로로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할 일은 절대 없어요. 마루와 로로는 기쁜 마음으로 파틴카를 따라 푸릇푸릇 쪽이 사는 마을을 나섰습니다. 키 큰 낙엽송이 질비한 숲과 억새밭을 지나 파틴카는 아주 커다란 황장목 앞에서 멈추어 섰어요. 마루, 로로, 이 나무를 끼고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2번 돌아! 파틴카의 말대로 했더니 신기하게도 마루와 로로가 요정버섯을 따러 올라오던 그 숲이 나타났습니다. 마루야, 앞으로 우리 마을에 놀러 올 때는 이 황장목을 기억해야 해. 들어올 때는 근데 반대로 해야 해.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2번.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나타날 거야. 파틴카는 상처에 한 번 더 바르라며 언제 준비했는지 이슬람 물이 담긴 병을 마루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우리 몸이 힘들거나 아플 때 한 번만 마셔도 순식간에 싹 낫게 해준다는 그런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이런 이슬람 물이나 신기한 약초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내가 심하게 아플 때 가장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을 달아줘도 좋고요. 아니면 이야기 들으면서 가족과 함께 서로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몸이 아픈 할아버지를 위해 약이 된다는 그 여정버섯을 구하러 갔다가 마루와 친구인 깡통 로로는 그만 푸릇푸릇 쪽의 요정마을로 떨어지게 되었잖아요. 다행히 큰일 없이 이슬람 물까지 얻어서 다시 할아버지인 원령 노인에게 되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할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마루는 푸릇푸릇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될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